뉴욕 증시는 급락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기업 실적 호재가 이어진 가운데 미 연준이 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고용시장이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전망한 점이 호재였습니다. 전날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데 이어 스페인의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사는 스페인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재정 건전성과 경제 성장률이 G20 가운데 6위를 기록하면서 건실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내년 경제 성장률은 4위까지 도약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제조업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가 넉 달 연속 상승하면서 약 8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를 웃돌았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즉 BSI는 103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그리스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크게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중에는 35포인트까지도 낙폭이 나왔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5포인트 정도, 2% 급락 출발했지만 1% 안쪽으로 낙폭을 제한하는 모습이 조금 긍정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옆 나라를 보더라도요. 일본이 2.5% 급락했었고요. 또한 미국의 다우지수의 경우도 2% 가까이 빠졌었는데 우리 증시는 0.9%도 채 빠지지 않으면서 어제 장이 종료됐습니다. 무엇보다 심리선이라고 일컬어지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1730선도 만회하면서 종료가 됐는데요. 어제 수급에서는 오히려 개인들이 조금 저가 매수에 동참해 준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았고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현물을 매도했고요. 기관도 역시 도움이 안 됐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현물보다 더 눈여겨 보여졌던 것은 선물 움직임이었죠. 지난 2월에 2만 계약 정도 팔면서 굉장히 많이 팔았었는데 그 다음번 규모로 많이 던졌습니다. 선물을 장중에는 10,000 계약 정도 팔았었고 종가 기준으로도 8,000 계약 정도 팔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3,000억 가까이 출회가 된 것도 지수에는 부담이었습니다. 양시장 마감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코스피는 15포인트 떨어지면서 1733.9, 거의 1734 정도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좀 약했지만 코스피보다는 덜 빠졌던 것 같습니다. 1포인트 정도만 하락했고 7거래일 만에 약세를 보인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죠. 외국인들도 어제는 코스닥을 외면했습니다. 재밌던 것은 역시 환율이었는데요. 그 전에는 당국의 구두 개입 때문에 어제는 또 유럽발 충격 때문에 한 8원 정도 더 올라서 1118원, 이제는 1200원 쪽에 바짝 오히려 다가선 모습이 참 특징적입니다. 아시아 증시 분위기도 한번 볼까요? 네, 아시아 쪽도 좋을 리가 없겠죠. 무엇보다 일본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5% 급락했고요. 중국도 낙폭만 보자면 일본보다는 좀 덜했지만 중국 증시가 지금 5일째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보면 중국 쪽이 훨씬 더 상황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상해 종합지수는 겨우 2,900포인트 턱걸이하면서 끝났습니다. 대만의 가권지수 역시도 연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분위기 끝으로 한번 확인해보죠. 그리스, 포르투갈에 이어서 스탠더드앤푸어스사가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마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때문에 뉴욕은 지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지만 화면에 보여지지 않은 유럽 증시는 일찍 떨어지면서 끝이 났는데요. 그러면 뉴욕은 왜 올랐느냐? FOMC에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무엇보다 고용시장도 좋아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괜찮으면서 뉴욕은 스페인발 악재를 덮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마감지수 기억하면서 오늘 전략 세워보죠. 그리스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어제 크게 밀렸던 우리 증시. 그러나 뉴욕처럼 오늘 또 반등이 성공할 수 있을런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의 박재민 대리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간밤에 굳이 따지자면 그리스에 이어서 또 스페인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변수는 오늘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까요? 일단 스페인 변수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스랑 이제 포르투갈. 예, 그렇죠. 이틀 전에 나오면서 다우가 많이 하락했고, 어제 코스피도 아침에 시초가가 30포인트 넘게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런 계속 해외발 악재, 유럽발 악재는, 이미 기존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그런 악재성에 대해서 이미 어떤 해결 방안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조정의 빌미를 계속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우가 계속 연속 상승 60대 넘게 상승을 해오면서 조정이 없이 가니까 오히려 차익물을 낳을 수 있으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분명히 그렇게 좀 조정을 만들면서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 골드만삭스 나오는 날
많이 하락을 했었죠. 네. 코스피도 그랬었고. 하지만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네. 어제도 뭐 골드만삭스 청문회는 있었는데, 오히려 골드만삭스 주가는 올라갔어요. 네, 맞아요. 예, 임원진들은 뭐 시종일관 계속 혐의를 부인했지만, 네. 사실 이런 게 계속 또 다음 주에 또 터져 나올 수도 있고요. 스페인이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는 스페인에 대해서 이제 신용등급을 하향했지만, 앞으로 만약에 신용등급을 더 하향한다거나 만약에 거기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나면 주가는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거를 지금 장은 유동성이 풀리고 경기 회복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매수 기회로 계속 투자가 분들이 삼으시고 미국 쪽에서도 오히려 그런 쪽을 역이용해서 매수 전략을 많이 취하시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외국인들의 어떤 동향이 조금 재밌는데 최근 들어서 좀 덜 산다 싶었고 사실 어제 장이 좀 빠질 거라는 예상은 했었지만 이 외국인들이 사주지는 않을 것 같고 얼마나 팔 것인가 이 수급에 굉장히 관심이 갔었는데 현물은 당연히 뭐 많이 나지만 소폭 팔았고 선물을 또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선물 시장에서 9천억 가까이 어저께 순매도를 보였었는데요. 이제 그리스, 포르투갈 말씀하신 대로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어떤 심리적 유축 그런 모습을 단기적으로 외국인들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번 골드만삭스 때도 그랬고요. 4월 9일 외국인의 대거 선물 매도가 일어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끈 날도 있었는데 네.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다음 날 거의 그 선물 매도 대거 물량한 것들을 다시 한매수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외국인들이 계속 보이면서 네. 특이하게 어떤 하방이나 상방에 대한 그런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이제 최근에 어떤 악재들이 쏟아져 나올 때 심리적으로 유축을 시키면서 아무래도 선물을 많이 매도하게 되면은 프로그램 시장이 악재성 매물이 계속 차익 쪽에서 그 매도 물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현물 시장에서도 조금 파는 걸로 보이지만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계속 파는 것보단 순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금일도 그렇기 때문에 변수를 좀 보자면은 외국인의 선물이 어제 매도한 포지션을 네. 다시 이제 매수를 할 것인지 금일 그리고 내일까지 좀 항상 보면은 2, 3일 내에 거의 다시 담는 모습을 최근에 보였거든요. 그런 거를 좀 장중에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사실 뭐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MSCI 편입 지수 기대감이나 어떤 이제 국내 경기가 계속 회복이 어떤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국내 증시는 지금 저평가가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가장 유동성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어제도 보시면 뭐 LG화학, 삼성전기, LG이노텍 네. 이런 전기전자 주도주들 그다음 자동차에서 현대모비스, 뭐 현대차, 기아차들은 외국인이 계속 어제는 외국인이 1,000억을 팔았지만 오히려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은 500억 넘게 네. 사고 그런 주도주들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계속 쓸어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은 사실 특히 유럽계 자금이 사실 4월 들어서도 지금 1조 3,500억, 미국계 자금이 1조 넘게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다는 것을 방증을 하고 있고요. 네. 요새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런 어떤 반도체, LCD, 설비 그런 투자 쪽으로 장비 업체들 쪽으로 외국계들이 계속 지금 매수를 네. 조금씩 계속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외국인은 계속 이런 해외발 악재에도 국내 경기가 탄탄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쉽게 변심하지 않고 계속 매수를 오히려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말이죠. 어제는 사실 지수가 한 30포인트 이상 빠졌다가 쭉 올라오면서 거의 한 15포인트 정도로 낙폭을 줄인 것은 개인들이 싸다 해가지고 많이 좀 사준 영향도 있는데요. 우리도 외국인들처럼 이 조정을 좀 잘 이용해서 잘 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출연하셔서 신고가 두려워하지 말고 좀 조정이 오면 오히려 사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시장이 이제 계속 주도주가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삼성전기 뭐 이런 현대모비스 이런 대형주들이 워낙 신고가를 내다 보니까 계속 못 따라잡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영업점에서 영업을 하더라도 권유를 해드려도 네. 무서워서 못 잡으시는 분이 대다수예요. 예. 근데 사실 어제도 보면 30포인트 빠질 때 삼성전기가 한 2% 빠졌다가 결국 플러스 2,000원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네, 네. 현대모비스도 어저께 다시 뭐 거의 전고점 18만 그렇죠. 5천 원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제일모직 뭐 5일 전 11선에서 조정을 받았다가 신고가를 계속 네, 연출하는 맞아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계속 조정 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계속 이번 주만 해도 사실 제가 지난주에 출연했을 때 말씀하셨지만 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주도주에 대해서 조정받으시 샀으면은 5%에서 10% 수익이 났습니다. 네, 이번 지난주에 주만 해도. 삼성 SDI 얘기하셨었죠. 예, 삼성 SDI는 사실 얼마 안 올랐는데요. 네. 삼성 SDI 같은 건 최근 수급이 좀 상당히 꼬였습니다. 네. 기간에 좀 악성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미래에서 지분을 10% 넘게 갖고 있었는데 얘네 쪽에서 좀 차익 물량이 계속 나오면서 예, 좀 이제 시세를 안 좋은 모습을 연출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전화 연결 시에도 매수를 해라, 분할 네. 매수를 좀 해서 가지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LG화학을 보시면은 최근에 계속 신고가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 삼성 네. SDI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이틀 전에 실적 발표를 했죠. 27일 날. 네. 근데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뭐 예상치보다도 넘게 훌쩍 뛰어노는 영업이익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주도주들, IT, 자동차 이런 쪽들은 계속 매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1분기 실적이 마감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마감되면서 어제도 보시면은 코스닥에서 뭐 IPS, PSK, 유진테크, 테스 파트론, 뭐 아바코 이런 반도체랑 LCD 장비 업체들이 급등을 연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박주민들이 얘기 듣고 그 전서부터 샀으면은 진짜 그렇죠. 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사실 코스닥에서 개인 단타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수익을 많이 못 올리시는 게 저도 안타깝지만 지금 이런 종목들을 아직도 조금씩 분할 매수하셔서 2분기까지 제가 최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장비주들은 오히려 설비 투자 효과로 3분기까지 좋을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매집하셔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단타로 네.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실적이나 어떤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사 모으셔라, 단타를 너무 하지 마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오늘 좀 작은 그러니까 3분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런 또 역시 IT 뭐 자동차 관련 부품, 뭐 설비, 장비 이런 작은 종목을 좀 볼까요? 아니면 정말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신고가 내는 거 좀 따라잡아 보자. 지난주처럼 좀 큰 네.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까요? 사실 계속 제가 IT 쪽에서만 너무 말씀을 드린 것 네.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다른 것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이제 건가요? 얼마 전에 상장한 회사인데요. 2월 달에 이제 단조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인곳이라고 그런 생산을 하는 회사인데요. 네. HDCS라고 약간 발음이 좀 힘들습니다. 코드 번호가 105070인데요. 네. 주요 매출처가 이제 국내 단조업체 뭐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 잘 아실 텐데 현진 소재, 용현 BM, 뭐 태웅 평산 이런 풍력 쪽 이런 쪽으로도 설비 그런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국내 매출이 70%가 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방선비, 국내 발전, 뭐 플랜트 조선기계 업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 동사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은 이제 벤처캐피탈에서 지분을 9% 넘게 갖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상장이 되면서 3월 달에 3월 2일 날 상장이 되는데 네. 그 지분은 어차피 벤처캐피탈이 다 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오버행 이슈는 지금 사라진 상태고요. 네. 지금 이 회사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퍼가 한 6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한 80%에서 50%이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지금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률이 회복될 텐데요. 네. 차트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일봉 차트를 보면은 상당히 네, 지금 이게 상장하고 난 다음에 거의 다 흐름이네요, 그죠? 예, 급등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상장 당시에 18,450원이 전고점이었고요. 네. 지금 딱 전고점에 거의 다다른 모습인데 그러네요. 지금 요 기간에 요 3월달 기간에 악성 매물이 거의 지금 해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벤처캐피탈 말씀드린 네. 60만 주가요. 네. 그리고 그게 해소되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이 상승은 거의 기간 투신 쪽에서 이끌었습니다. 투신 쪽에서 계속 어제도 샀고 계속 2주 넘게 지금 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5일선 조정 17,500원 정도에서 매수를 좀 전략을 취하셔가지고 네. 단기 2만 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 도움 종목도 지금 워낙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네. 사서 모아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좀 팔지 말고. 네.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빠진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요. 오히려 조정의 기회를 좀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손절가는 여기
20일선이 걸려있는 16,500원 네. 이 정도 선에서 좀 이제 단행을 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빠질 위험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래도 혹여나 모르니까 16,500원 손절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HTCS 단기적으로 2만 원까지 내다본다라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 테마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를 기초로 해서 또 관련 종목들 한번 찾아볼까요? 네, 두 개의 뉴스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 자금 수혜를 받은 코스닥 종목 급락장에서도 펄펄 난다. 뭐 이런 뉴스가 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전자출판에 5년간 600억 원 지원을 한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뭔가 투자를 좀 끌어온 그런 코스닥 종목들이 네. 좀 뜬다라는 그 뉴스부터 먼저 보도록 할 텐데 네. 당장 셀트리온과 예. 그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과의 관계가 떠오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좀 시장이 안 좋았죠. 유럽발 악재로 좀 급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도 셀트리온이나 이오테크닉스, 심텍 이런 종목들이 어떤 자금 수혜를 받는다는 내용 때문에 좋은 시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추천 종목으로 좀 셀트리온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제3자 배당 유상 증자를 통해서 대규모 현금 유입, 2,079억 원 정도 성공한 모습이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내용인데요. 그 투자자는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섹 홀딩스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자금 유치가 됨으로 해서 사업 구조나 이익 안정성 이런 데 좀 긍정적인 부분을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글로벌 인지도 향상 이런 것도 긍정적이죠. 바이오 시밀러 사업이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시설 투자나 임상 비용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해서는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최근에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순매수가 좀 5일 연속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추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많이 근데 오르기도 했잖아요. 지금 차트가 나가네요. 예, 차트를 보시면요. 작년 12월 저점이었죠. 13,000원 정도 저점을 주고 21,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최근 또 이 어떤 주가 동향들을 보면 가는 종목이 가는 장세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쪽 IT라든지 이러한 그 어떤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고 향상되는 종목에서 시세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수 추천을 드려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매수 가격은 글쎄요. 지금 어제 21,900원에 마감이 됐는데 네. 눌림목에서 21,000원 정도 매수 보셔도 좋고요. 네. 목표 가격은 한 20% 정도 25,000원. 또 손절 라인은 10% 정도 18,900원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적인 흐름으로 보면 상승 트렌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5,000원 얘기하신 거는 단기입니까? 아니면 중기입니까? 이게 최근에 상승 흐름을 줄 때도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 그런 주가 동향은 진행은 안 될 것 같아요. 좀 파동을 주면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5,000원 말씀을 드린 부분은 중기로 갈 수도 있고 단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장 상황과 견주어 보면 스트레이트로 단기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조금 뉴스도 나왔고 또 3자 배정이라고 이런 뉴스가 좀 나왔고 해서 단기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단기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저점을 주면 충분히 매수 가격 접근해서 20%의 수익은 올릴 수 있으리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예. 투자를 또 한다라고 하는 대상도 확보를 했고 네. 수급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어제는 또 칼레그룹 얘기해서 이오테크닉스도 많이 네네.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오테크닉스도 어제 칼라일로부터 300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칼라일 그룹은 세계 최대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요. 네.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로 최근 반도체 장비 업황이 확대되고 있어서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동향도 보면 상당히 가파르게 좀 올라온 점이 있습니다.
네. 8,000원 저항대부터 해서 11,250원에 어제 마감이 됐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경우. 네. 2010년도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상당히 1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 지금 상당한 선반영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요. 요것도 매수 가격을 보면 11,000원 정도 매수 가격 추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목표 가격 13,200원, 20% 정도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오테크닉스 28,350원으로 나오는데 27,400원 정도가 아닙니까? 제가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럼 잘못 봤나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039-030이죠? 네. 039-030. 아, 그러네요. 예. 제가 종목을 어제 네. 심택하고 같이 추천을 좀 드리려고 고민하셨군요. 준비를 했다가 예. 심택과 약간 혼선이 있었네요. 예. 그럼 이오테크닉스 가격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어제 종가가 28,350원에 마감이 됐어요. 네. 어제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분출했는데 예. 좀 조정은 들어올 것 같으네요. 그래서 어제 28,350원 대비 네. 저가가 25,700원이었어요. 네. 눌림이 오면 25,700원 정도 저가 매수가 좀 유효합니다. 네. 그런 정도 가격을 잡아보시면 네. 이오테크닉스도 상당히 2010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긍정적으로 상당히 성장성 있게 전망이 됨으로 해서 매수 추천, 매수 가격 25,700원 정도 잡아서 수익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요것도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약간 눌렸다 갔다 이런 파동이 있을까요? 어제 거래량이 한 42만 개 정도, 좀 대량 거래가 좀 출회됐네요. 평소 거래량보다 한 2배 이상 많이 출회가 됐습니다. 예. 거래량이 많이 상방에서 출회됐기 때문에 이것도 스트레이트로는 가지 못합니다. 이것도 눌리면 반드시 나올 거예요. 거래량이 그만큼 나왔다는 것은 일부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또 재료나 뉴스가 있으면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와 그다음에 이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심리 욕구가 충족한 투자자끼리 네. 부딪히면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눌림이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눌림에서 매수 관점 충분히 유효합니다. 예. 매수를 25,700원 정도에 하면은 이오테크닉스는 얼마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추세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요. 네. 2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으면 사실 이런 종목들은 시장과 종목이 같이 트렌드를 준다면 계속 홀딩 하셔도 됩니다. 사실 가치 투자라는 것도 있죠. 네. 1년을 투자해도 되고 3년을 투자해도 이런 식의 어떤 방향성을 가진다라면 네. 21선을 깨지 않으면 계속 갈 수가 있는 문제죠. 음. 사실 주가라는 것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예. 3만 원 되고 5만 원 될 수가 있는데 예. 일단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업황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요.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가 많이 좋습니다. 하이닉스, 주성엔지니어링 반도체 대장주로부터 많이 좋은데 네. 반도체 업황과 비교해서 21선 깨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설정해드린 것은 20% 정도 목표 수익률을 설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건요. 앞서서 얘기하셨던 셀트리온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추세는 완전히 살아있는 것을 저희가 차트로 봐도 느끼겠는데 예, 결국 그렇죠. 눌려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눌리면 오늘 그냥 사지 않는 게 더 좋습니까? 눌려야 매수 관점이 유효합니다. 시장도 어제 좀 조정이 15포인트 마이너스 됐지만은 네. 오늘은 좀 시장이 반등의 모습이 나오겠는데 네. 1757포인트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시장하고 좀 같이 시장과 함께 트렌드를 보면서 매매에 임하는 게 더 유효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눌린다라고 하면 종목도 같이 눌릴 것이므로 예. 눌리면서 매수 잡는 것이 더 유효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금 수혈받은 코스닥 급락장에서도 펄펄 이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네. 셀트리온과 이오테크닉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까 전자책 이쪽 이국 예. 얘기하셨었죠? 정부 지원 관련해서. 예, 두 번째 뉴스였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자출판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서 2014년까지 총 6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매년 1만여 건의 전자책 제작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관련 관심 종목은 인터파크, 아이리버, ES24시 세 종목이 있는데 네.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인터파크나 ES24시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리버가 왜 빠지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실적입니다. 아이리버는. 아이리버는 이게 단말기 제조업체거든요. 네, 그렇죠. 단말기 제조업인데 단말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진입 장벽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든지 누구나 진입할 수 있고 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이리버는 조금
단말기 제작 업체로서 오히려 단말기라고 하면 콘텐츠 삼성전자도 만들 예. 수 있고 LG전자도 다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콘텐츠이죠. 네. 콘텐츠를 확보한 회사가 전자책 시장의 어떤 그 성장성을 향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스24시나 인터파크. 네. 예. 인터파크 얘기를 먼저 듣고 다음에 예스24를 좀 듣겠습니다. 예. 예. 인터파크도 자금 많이 풍부한 그런 기업입니다. 인터파크 본격적으로 이북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 있고요. 2010년 3월을 이북 서비스 개시일로 정하고 단말기 라인업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이미 수립해놓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개인 PC를 통해서 그 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또 물론 이제 불법 복제 가능성 이런 부분도 있는데 네. 그런 그 차단할 수 있는 방지책이 마련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거래 협력업체와 연계를 통해서 이북 컨텐츠의 가공과 서비스가 용이할 것으로 보이고요. 인터파크가 제2의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 전자책 사업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사실 만약에 지금 이 인터파크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아유, 그 종목 안 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도 네. 하실 것 같아요. 차트를 좀 볼까요? 예, 많이 답답하시겠죠. 네. 시장은 가고 있고 또 다른 종목들 날아가고 셀트론이나 뭐 이오 테크닉스 보시면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인터파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뭐 지지부진하거나 5,645원 마감이 되는데요. 예. 6,000원도 깨지고 예. 약간의 역추세 배열에 있습니다. 근데 이동평균선을 보면은 뭐 역배열에 있지만은요. 지지 라인을 보면은 2009년도 12월에 저점이었었거든요. 5,600원짜리. 네. 그 자리에 지금 다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고점이 지난번 9,400원까지 갔었죠. 예. 2010년 1월 초에. 예. 근데 그 가격으로부터 하락한 퍼센테이지가 거의 뭐 35% 정도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상당히 그 낙폭이 큰 상태이죠. 그 저가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말씀드리는 매수 가격도 5,6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예. 뭐 개별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예. 한번 시세 탄력을 받으면 좀 강하죠. 그래서 30% 정도 7,300원. 7,300원이면은 지난번 9,400원에서 내려온 50% 라인 정도거든요. 한 반 정도? 예. 예. 그 정도에서 저항대가 물론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목표로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근데 이것은 지지가 깨지면 손절을 해주셔야 돼요. 네. 어느 왜냐하면 정도에서? 5,640원. 자, 이 가격에서 매수를 했으면 10% 정도만 밀렸다라고 하면 그 기업 가치나 펀더멘탈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강하게 오랫동안 지지를 해주었던 예전부터 잘 지켜주었던 자리를 깬다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펀더멘탈의 훼손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손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사실 한 5,600원 이 정도에서는 바닥이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네. 예. 저희가 인터파크 얘기 들어봤고요. 끝으로 예스24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예. 자, 예스24시도 컨텐츠는 상당히 많습니다. 확보된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좀 우월하다라고 평가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자책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이 종목도 그냥 바로 차트로 보시면은요. 네. 인터파크랑 별반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래서 모멘텀 부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터파크나 예스24시나. 근데 요번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 것이 강한 모멘텀이었으면 여기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문제죠. 근데 모멘텀이 약간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일부는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도 8,780원에 어제 마감이 됐죠. 8,700원 자리도 마찬가지로 인터파크랑 비슷합니다. 지지력을 지난 12월, 1월부터 계속 해온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고점 14,000원 대비 밀려있는 정도도 비슷하고요. 네. 이것도 매수 가격 8,700원 정도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목표 가격 이것도 30% 정도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8,700원 라인이 깨지면 이것도 손절 라인을 충분히 지켜주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트레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29일 목요일 우리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730선 지켜주면서 15포인트 정도 낙폭, 1% 가까운 낙폭을 그려내면서 끝이 났는데요. 뉴욕이 그러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FOMC 효과 그리고 실적 호재를 안고 말이죠. 스페인이라는 안 좋은 악재도 딛고 뉴욕이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도 따라서 좀 반등해줬으면 싶은데요.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가 1742포인트, 어제 종가 대비 8포인트 뛴 정도에서 40선 그래도 회복을 하면서 출발하는 듯 보이고요. 자, 코스닥도 520선은 회복을 한 521, 522포인트 정도. 코스피 대비해서 뭐 비슷하게 일단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코스피 쪽이 빠르게 좀 낙폭을 다시 줄이고 있는 것이 심상찮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삼성전자가 어제 82만 5천 원에 끝났습니다만은 오늘 어제 1%에 이어서 추가적인 0.5%가량의 하락이 있습니다. 자, 포스코도 2%대 밀렸었는데 오늘 그래도 조금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52만 원 살려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어제 현대차가 참 무서웠었죠. 낙폭 컸었지만 장 막판에 결국 끝에 반등을 시켜놓으면서 끝났었는데 오늘도 일단은 밀리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신한지주 오늘 실적 공개가 될 텐데요. 실적 공개 앞두고 강보합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어제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2%대 낙폭이 있었는데 오늘 비슷한 폭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KB금융도 어제 은행주들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요. 신한지주 KB금융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오늘 올라오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것이 신한지주와 KB금융의 차이라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어제 보합이었는데 오늘 조금 올라오는 분위기도 있고요. 자, LG화학이 최근 들어 계속 날아갔었죠. 오늘 정도는 잠깐 쉬려고 하는 걸까요? 0.4% 가까이 약보합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28만 7천 원. 그래도 많이 올라왔죠. LG전자 어제 실적 내고도 약보합 마감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역시나 휴대전화 부분의 실적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판매는 많이 됐지만 수익성은 떨어진다라는 분석, 어닝 서프라이즈 대열에 동참하지 못했던 LG전자 오늘 1.2%, 1.5% 가까이 더 밀리면서 12만 5,500원으로 13만 원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비스가 가장 특징주라고 하겠는데요. 어제 4% 이상 급등했었던 모비스가 오늘 3%나 급등을 추가로 하면서 18만 5천 원. 수 있겠네요. LG 디스플레이는 약보합에 출발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28,000원 쪽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어제 참 재밌게도 은행주 가운데서도 많이 안 빠진 종목이었는데 어제 한 1.5% 이상 정도 빠졌었나요? 오늘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한금융지주와 더불어서 실적이 공개가 되는 SK텔레콤 그러나 약보합에 출발하면서 신한지주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인데 17만 1,0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LG도 약간은 쉬어가려는 모습 7만 6,400원. 네. 그리고 KT도 강보합에서 일단 출발하고 있고요. SK에너지도 보합권입니다. 일단 보합 정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삼성전기가 눌릴 줄 모르는군요. 1% 추가 상승 14만 3천 원. 역시 사상 최고가라겠습니다. 어제 현대차와 더불어서 1% 이상 올랐던 기아차도 오늘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자동차 쪽 나쁘지 않고 어제 많이 떨어졌던 은행주도 빠르게 낙폭을 만회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포스코 정도 일단 낙폭이 좀 크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화재, 보험주 쪽도 오늘 조금 약합니다. 대한생명도 보합, 삼성화재도 보합. 일단 보합권에 머무르는 종목 많고 기업은행도 어제 4% 급락한 것에 대해서 빠르게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플러스는 뜨는 것이 다행이네요. 외환은행도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롯데쇼핑도 실적을 또한 공개를 하는데 실적 앞두고 신한지주 빼고는 다 조금 약세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제철도 포스코와 더불어서 오늘 강하지 못합니다. 오늘 철강금속 섹터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군요. 현재 코스피는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8포인트 상승으로 시작했지만 2포인트만 오른 1736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분위기 아주 짧게 보겠습니다. 자, 대장주가 오늘 실적을 공개합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강보합. 일단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 44,8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저희가 좀 전에 차트까지 한번 봤었죠. 수급도 좋고 투자도 유치하고 셀트리온 아직까지는 보합입니다. SK브로드밴드 1% 가까운 상승, 태웅이 2.6% 급등합니다. 어제 급락했었죠. 오늘 풍력 관련주들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코 ICT, 메가스터디 어제 약세였는데 조금은 올라오려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소디프 신소재 1%, 그러나 다음과 CJ오션핑은 반대로 1%가량 내리고 있습니다. 네오지 게임즈가 3.7% 급등하면서 코스피 쪽에 현대 모비스와 더불어서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네오지 게임즈가 참 눈여겨 보여진다라고 하겠는데요. 오늘 실적을 서울반도체와 더불어서 내놓습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실적 발표하는 날 역시 급등하고 있는 네오이즈 게임즈입니다. SK컴즈가 어제 또 5% 정도 급등했었는데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안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오히려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광밴드도 태움과 더불어서 오늘 반등을 함께 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2% 급등. 루멘스가 또 이 정도 되면 사상 최고가가 아닐까 싶어요. 15,000원 오늘 장중에 찍겠는데요. 3.5%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부 종목들은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성호 하이텍도 1% 상승, 현진 소재도 오늘 1%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연구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반등이 그렇게 센 것 같진 않는데 그래도 반등을 하긴 하는군요. 예, 전일 미국 증시가 스페인은 신용등급 하향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반등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 11,000선을 회복했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반등세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도 소폭이나마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코스피는 0.1% 상승한 1,73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0.9% 상승한 52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 초반 강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7억, 기관은 131억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5억, 기관은 8억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에 있어가지고 운수창고, 종이목재, 운수장비 의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반해 비금속 광물과 유통업종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당수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금속, 그리고 IT 벤처, 반도체, 통신장비, IT 하드웨어, IT 부품 등 IT 관련주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8,000계약, 외국인이 8,000계약 이상 매도하면서 시장에 좀 불안감을 키워줬던 선물 시장에 있어서는 오늘도 외국인이 1,200계약 이상 매도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하락 압박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1,200계약 이상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막 코스피가 1,733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약세 전환했는데요.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확장된 상황이라는 측면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죠. 지금 7분 만에 8포인트 정도 뛰었다가 쭉쭉쭉 줄여서 하락 반전까지 된 상황. 어제 많이 팔았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규모도 오히려 되감을 줄 모르고 소폭이나마 더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유럽발 악재가 어쨌거나 그리스, 포르투갈에 이어서 스페인까지 명단에 추가가 된 그런 상황인데 유럽발 악재가 단기적인 그런 충격에 그칠 것이다. 시장은 결국 갈 거다. 오히려 이럴 때 매수 기회로 활용해라. 이런 얘기가 여전히 오늘 시장에도 유효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펀더멘털적인 측면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은 변함이 없고요. 조정시 저점 매수 관점은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주의 깊게 보실 점에 있어가지고는 21선을 지키는지 여부를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21선이 1,73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1,730선에서 지지력을 확인하는지 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반등세가 나올 경우에는 5일선인 1,740포인트를 상향 돌파하는지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730선을 하향 이탈할 경우에는 1,710선까지는 추가 하락을 예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 1,740선 5일선을 회복할 경우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520선을 돌파 안착할 경우에는 단기 상승 탄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절적으로도 4월, 5월은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던 면이 있고요. 그리고 따라서 520선을 돌파 안착할 경우에는 우량 중소형주들이 상승 탄력이 강화될 수 있음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코스닥에 날아가고 있는 신고가 내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쪽을 따라잡거나 혹은 코스피에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을 들어가는 두 가지 전략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거래소 중심으로 하나 또 코스닥 중심으로 하나 이렇게 전략을 좀 두 가지로 종합해서 전해주시죠. 네, 최근 그리스발 사태 부각이 되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면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현재 시기가 대형주 실적 시즌은 피크를 지나고 중소형주 실적 시즌은 본격화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외국인 매매 패턴이 변하고 있다는 측면, 기업 실적이 질적인 개선 정도들을 고려해 볼 때는 앞서 말씀하신
반대로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전략을 달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주의 경우에는 선도 업종인 IT, 자동차, 화학 업종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이앤홀딩 전략이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2, 4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 중 4월 이후 외국인 매수 강도가 확대되는 금융보험, 철강 업종에 있어서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반면에 중소형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방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강했던 IT, 자동차 그리고 화학 업종을 필두로 한 이런 선도 업종 내에서 후광 효과, 트리클 다운 효과를 볼 수 있는 주도주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전략을 따로따로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분위기도 볼 텐데요. NH투자선물로 가서 전소영 연구원을 한번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환율이 1,118원, 거의 이틀 동안 15원 가까이 급등했는데 우리 외환시장의 그 당국 개입 타이밍도 그랬지만 또 유럽발 악재까지 겹쳐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얼마에 출발하고 있나요? 네, 오늘 외환시장은 3원 20전 하락한 1,115원 50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환율은 한때 1,123원까지 올랐지만 수출업체들의 내고가 쏟아지면서 상승폭을 제한해서 전일 종가보다 8원 60전 상승한 1,118원 70전에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현물 거래량은 오랜만에 100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1,123원까지 상승한 것은 지난 14일 이후 처음이고 종가 기준으로도 2주의 최고치입니다. 네, 이 정도에서는 달러 파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 때문에 오늘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밀릴까요? 아니면 유럽발 충격, 스페인 얘기가 또다시 불거졌으니까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갈까요? 네, 일단 지난 26일 1,102원 60전을 연저점으로 해서 반등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1,100원 하향 테스트를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는 것에 대해 시장이 미련이 많을 법도 하지만 대외 여건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유로존 위기가 불거지기 전에 1,100원 하향 테스트를 앞두고 당국의 강도 높은 개입이 일단 단행이 되었고요. 이어서 S&P의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소식이 절묘하게 터지면서 환율 반등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개입은 이전과는 다른 성공적이라는 평가고요. 따라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환율이 하락한다면 그때마다 더욱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로존 위기로 인해서 유로화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다행히 1.31달러 선은 지켜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추세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추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5일 이평선인 1.325 레벨까지의 반등은 가능하지만 이 추세선을 재차 뚫고 올라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오늘 달러원 같은 경우는 1,120원 위에서 업체들의 내고가 많다는 사실을 어제 확인한 만큼 20일 이평선인 1,115원을 중심으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어제 채권시장에서도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연 저점을 또 경신했었죠. 물론 유럽발 위기가 터지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 불거지면서 채권시장에는 우호적일 수밖에 없었겠는데 무엇보다 수요가 참 탄탄한 것 같아요. 네, 어제 채권시장은 전날 미국채 금리가 급락하면서 국내 금리도 동반 급락했습니다. 유로존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나타났고요. 이에 채권시장의 추가 강세도 어느 정도 예상되는 수순이었습니다. 어제 국고 3년물은 3.62%로 3.6%에 바짝 붙었고 30년 장단기 스프레드는 121bp까지 벌어졌습니다. 어제 국채 선물은 7틱 상승한 110.37로 마감했고 오늘 국채 선물은 2틱 상승한 111.39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국고채 3년물이 지금 3.6%에 바짝 붙어있는 이 정도면 조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채권시장이 조정 없는 강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시장의 피로감은 큰 상황입니다만 처음에 외국인 매수로 인해서 올려졌던 금리 레벨로 국내 기관들의 쇼 커버가 며칠째 나오면서 시장이 계속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커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조정받을 가능성은 높아졌는데요. 레벨 부담을 느끼면서도 그동안 숏을 냈다가 손절했던 경험이 있는 시장으로서는 쉽게 숏으로 손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채 선물은 기술적으로 일간 이동평균선 정배열 상태로 탄탄한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빠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요. 현재 레벨에서의 추격 매수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가격이 오를 때마다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NH투자선물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포인트 하락한 1732포인트, 그러나 코스닥은 520선에 안착하는 모습 속에 522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장 열린 지 약 한 7분 만에 지금 하락 반전돼서 그로부터 다시 한 7분, 8분 정도가 흐른 지금 일단 오늘의 전략을 어떻게 또 세워보면 좋을런지, 오늘도 약간의 조정이 조금 더 있다가 올라올 장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용 SSE 이사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이 좀 덜 사니까 외도독에 좀 시달리는 것 같네요. 예, 일단은 이제 종합주가지수 보면은 이제 오늘 좀 약간 하락을 했는데요. 네. 예, 그동안 코스닥에 비해서 좀 탄력적으로 오른 것이 좀 부담이 된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좀 탄력적으로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받은 종목들이 좀 오르면서 코스닥이 좀 매수세가 좀 몰리는 모양인데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코스닥이 거래소에 비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원인은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3월에는 이제 회사들이 3월 30일까지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출 결과에 따라서 이제 퇴출되는 기업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일단은 일차적으로 퇴출된 기업들이 이제 많이 쏟아져 나왔고, 그런 여파가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코스닥에 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4월 지나가고 이제 5월 달에 가면은 더욱더 종합주가지수보다 코스닥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을 보시면은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강보합으로 좀 마감했고, 이제 유럽 시장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종합주가지수를 봤을 때는 이제 보합권 근처에서 뭐 상승 반전했다, 하락 반전했다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할 것 같고,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한 상태에서 장을 마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을 이제 좀 예측을 해본다면은, 네. 이제 전일 미국 시장에서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였죠.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의 후행 지수입니다. 즉 주가보다도 이제 뒤늦게 반응을 하죠. 지금 현재 경제 지표가 뭐 두드러지게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경제 지표가 좋아지려는 그런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조짐이 보여지는 시점에서는 금리가 좀 일정한 이제 패턴을 유지하는 게 보통인데요. 이제 경제가 나쁠 때는 이제 금리가 하락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경제가 좀 좋아지려고 하거나 좋아지기 시작하는 이제 초반에는 이제 금리가 이제 동결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은 뭐 금리가 동결됐는데 앞으로 경제가 계속해서 좋아지게 된다면은 금리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시청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점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보통 주가에 이제 악재로 작용합니다. 이 악재로 작용하는 요인은 이제 단기로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지 중장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하는데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 일시적으로 주시장이 하락을 할 수도 있다 이거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이제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주시장을 내다보면은 이제 주시장의 퍼를 볼 수 있습니다. 주시장의 퍼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네. 이 말은 기업의 실적은 많이 좋아졌는데 주가의 상승은 좀 많이 못 올라갔다 이거죠. 기업 네.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더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퍼 수치를 놓고 봤을 때 주시장이 더 상승할 여력은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거래소는 이제 보합권 정도에서 마감할 것 같고 코스닥은 이제 상승 마감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시장이 좀 긍정적인 요소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팔긴 하는데 이 파는 규모도 뭐 크지 않고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좀 팔았는데 그 원인은 뭐 이제 뭐 그리스 뭐 디폴트 무위험, 뭐 포르투갈 디폴트 위험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하락을 했지 뭐 중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중장기도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 민감하긴 하지만 매일매일에 좀 휘둘리는 면은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항상 그 하루하루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중심으로 해서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일단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코스닥에 일단은 간다고 하셨었고 지난번에도 그런 언급을 하셨으니까요. 코스닥에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지 일각에서 지금 줄기차게 얘기 나오고 있는 IT, 자동차, 뭐 전방산업, 호조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부품주라든가 장비 그런 종목들을 좀 보는 것이 좋습니까? 예, 일단은 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IT 업종도 괜찮고 네. 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가가 지금 현재 1,700포인트를 돌파했죠. 네. 이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시장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에서 좀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퍼스지가 낮은 종목도 있거든요. 네.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주식시장이 오른 부담도 있고 해서 네. 그동안 소외받은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코스닥 오늘 또 네오비즈 게임즈 보니까요. 뭐 실적 사상 최대치 전망 때문에 이렇게 뭐 4만 원 돌파도 하고 그렇던데, 그럼 결국 펄을 보라는 말씀은 실적도 같이 보라는 얘기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그렇죠. 아무래도 실적하고 이제 주가 수준을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죠. 네. 실적에 비해서 이제 주가가 낮으면은 그러한 종목을 이제 매수하시면 되겠는데,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뉴프라이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미국 기업인데 상장한. 예, 최근에 상장한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현재 지금 퍼 보니까 9.57배이네요. 네. 퍼가 좀 수치가 9.72배입니다. 지금 현재 좀 주가가 약간 올라서 퍼가 9.72배인데 네. 퍼 수치가 참으로 낮죠. 뭐 이제 참고로 보신다면 이제 코스피 200 지수의 퍼 같은 경우는 15.6배입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 중에서 이제 30개 우량 기업을 뽑은 스타 지수의 퍼 같은 경우는 51.33배입니다. 네. 이러한 요소를 놓고 봤을 때, 뭐, 이 뉴프라이드처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신다면은, 뭐, 당장에 뭐 오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좀 들고 계신다면은, 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뉴프라이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정말 같이 새내기 주는데 상장하자마자 막 하한가 연일 맞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살아난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 너무 상장 상장한 기간이 후에, 짧아서 예, 이제 주관사가 있겠죠. 이제 신규 상장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주관사에 배정된 물량이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이제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한 후 이제 물량이 좀 많이 쏟아 나왔습니다. 그 물량은 거의 소화됐고, 그리고 또 시초가 이제 높게 형성돼가지고 이제 차익 욕구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네,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장외 거래에서 그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 후에 이제 차익 욕구가 이제 많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거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뭐 크게 하락할 것 같지 않고 더 이상의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 같고 이제 반등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싶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약간 하락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뭐 중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이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네. 끝으로 상승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뉴프라이드. 이제 뭐 어느 정도 물량 소화는 끝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차트 분석은 어렵고, 네, 그렇죠. 다만 이제 재무적 분석, 이제 기업 가치로 분석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기업 가치 분석을 해봤을 때 일단 퍼가 15배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지 않겠냐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주가가 약 15,000 정도 되겠죠. 네, 따라서 15,000 이상까지 이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15,000 정도 가면은 1차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또 그 이상 내다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구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해마다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15,000 이상까지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퍼가 좀 낮은 종목 중에서 뉴프라이드라는 새내기주 얘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15,000원까지 일단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네요. 박교용 SSN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코스피가 혹시나 상승 전환을 했을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더 낙폭이 커지면서, 자, 앞서서 이경민 연구원이 한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에 위치한 1730포인트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9시 23분 지나는 이 시각 현재 1729포인트로 20일 이평선은 살짝 깨진 상황입니다. 전 잠시 후 마켓은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